일이 너무 잘 풀릴 때 무서운 이유는 한순간의 실수로 일을 망쳐버릴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을 줄여두고 방법으로 하니까 크리스를 끄는 그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언제든 우리 생각을 봐도 이 그림을 바로 쓰면 됩니다.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고 다른 길로 가는 것. 이 대처 방안을 미리 마련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빠르게 받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 마음을 안심시켜줍니다. 래퍼 이영진은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런 과정을 경험되고 습득했을 것입니다. 항상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재성적으로 그 자신만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혹시나 잘못될까 없는 때는 그거는 잘못 드는 감정입니다. 대신 그 감정이 나와 알맹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일도 마무리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되는 마음으로 그래도 사주해놓고 언제든 편집을 깡두고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런 상태라면 보다 가감한 소신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래퍼 이영진은 현재 자신의 잔가지가 많은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런저런 갱년처럼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 자신이 천년의 나무라고 불리는 거대한 바보만 나무는 될 것이라고 믿어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녀 우리도 조금 더 쉽게 도전하고 멈추기를 반복하며 달아날 것입니다. 눈앞에 높이 일의 제는 답니다. 조지라드는 성공하는 자리부터는 고정입니다. 당신은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 단계씩 하라고 말입니다. 여기 35살에 인생의 낙이 찍혀 사회에서 격리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학살을 받고 자랐으면 공동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의 자본도 없어 구두닦기나 접시닦기, 침입을 막나던 40여 개의 직업을 전전하다 강조질을 해 소년원 가기도 합니다. 고난과 좌절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놓고 10년간 모아둔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크게 사용당해 시정불량의 노래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여기 세계적인 접시다. 포모시리에서 세계 슈퍼세일즈맨으로 선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연속 기네스북에서 오른 전원 기록을 세우면서 그는 1964년부터 1977년까지 15년간 총 1만 3,001대의 신차를 팔았습니다. 이는 당시 북미 대륙 신차 판매량의 95%를 차지하는 엄청난 숫자로 미국 자동차 소비의 정장에 오르며 세계적인 이름을 남깁니다. 그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이야기는 너무나 상반되지만 모두 한 사람, 바로 조지라드의 일화입니다. 그가 다른 이름난 동기부여 셀도 강사들보다 인기가 좋은 이유는 그가 제시한 성공의 법칙들이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가 직접 경험을 얻어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바닥에부터 가장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성공의 포부는 그는 사람들에게 일 때 250여 법칙을 강조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50명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잘해서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250명 돼야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라드의 입장에서 성공을 향하는 간편한 엘리베이터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독한 실내 속에서 매일 상실이 순간에 사실하면서 고개를 응시했기 때문에 그에게 삶은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왔으면서 그는 세상을 사는데
태도에 임하여 지금까지도 제치 불가능한 기대수 기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조지 라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글귀가 있습니다. 바로 한 번에 하나씩입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면 오늘 하루 동안은 딱 한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리에서 서는 우리에게 깨자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기하고 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꿈은 현실을 끌어당긴 꿈은 현실을 끌어당기고 작은 요령입니다. 더글라스 에버렛은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꿈을 현실로 바꾸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으면 3분의 1 정도의 중상위권에는 들었습니다. 학원에서도 최상위반은 아니었지만 두 번째 반에 들었고 농구나 축구도 1군과 2군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중상위급 실력이었습니다. 물론 공부와 운동을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졸음을 찾으면 새벽까지 공부했었고 주말에 혼자서 실시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은 언제나 3분의 1 지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시도하지만 반드시 그만큼의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공부도 싸웠고 장사도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이제 시간다고 결정을 해서 현재 관점으로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저녁에 교회 길가 부딪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불운한 보이고 부정적인 안정적인 습관입니다. 이 습관보다는 동시에 어느덧 미래식 관점을 올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미래식 관점은 성공한 모습을 먼저 떠올려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꾸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재있게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일레를 수원에서 사는 사람이 저녁 7시에 광화문에서 약속이 있다면 미래식 관점으로 현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준비합니다. 약속에 늦지 않기 위해 여유있게 6시 40분에는 광화문에 도착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 시간은 환승 시간, 기록장까지 가는 시간, 날씨나 차량 자체, 퇴근 시간 마무리 등을 거꾸로 해보면 최종적인 집에서 다시 출발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식 관점을 가지게 되면 노력 대비의 성공 확률이 좋아집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미래로부터 결설보다부터 미래식 관점의 꾸역하고 원칙들을 저는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상대편의 껌컴을 완전히 저 6.2년 맞으면 협정 효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할지 뭐해서 지금 게임중 상대가 약간 생각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전세에서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원한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트랙은 언제나 커브가 있기 마련입니다. 무작정 앞으로만 가면 트랙을 완주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의식 관점은 핸들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작은 요령이 하나 더 필요했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잠재력을 한계 속에 가두지 말고 오늘의 새로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아가 보세요. 인생을 행복으로 몰든 한마디가 있습니다.
마음의 통증을 해소하는 생각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두렵거나 두근거리거나 상처 입은 적이 없다면 아무런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줄리아 소렐은 말했습니다. 1970년대 발달 심리학자인 존 플라벨은 메타인지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메타인지는 인지함을 인지하는 것,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에 대해 마치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듯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메타인지는 학습법으로 유명해졌는데 스스로 아는 문제와 모르는 문제를 관찰하고 구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인지는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관계를 맺을 때나 일을 할 때도 심지어 누울 때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의 삶의 통제감을 높여두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기분이 처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중충하고 비가 온 자국이 있으면 허락 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어머니께서 비가 오는 것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비가 와야 나무도 자라고 꽃도 피고 하지 하면서 이 말을 듣고 나서는 새로운 관점은 비 오는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의 키가 얼마나 다를지, 잎사귀는 얼마나 푸르게 솟아날지 생명과 창조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이나 말, 행동, 감정, 태도 등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사랑을 불어넣어줍니다. 줄리아 소렐도 그런 관점에서 두려움, 그리고 상처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까지 굴욕적이거나 상처받은 일을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일로 해석했다면 나의 모습을 메타인지의 관점으로 관찰하고 그 일이 과감한 도전 정신과 용기 있는 실천으로부터 생긴 영광의 상처를 받아보도록 도와줍니다. 이 통각상실증이라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한 어린이는 2년 사이에 발목이 12번이나 골절되고 정강이뼈가 부러졌음에도 통증분기 전까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를 본다면 통증은 무조건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경보이다 우리를 살리는 중요한 감각이라고 새롭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증은 우리 마음에도 존재합니다. 동양에 앞서 말한 애락이 있고 서양에는 긴고, 수용, 두려움, 놀라움, 슬픔, 혐오, 분노, 기대라는 8가지 기본 정서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나뉘어 있는데 둘 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정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은 긍정적으로만 살아간다면 반쪽짜리.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이라면 다양한 감정들을 개방적인 태도로 수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때에 따라서는 성단통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일은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행동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마음의 통증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이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작은 연습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우영한 태수가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